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귀인을 만나야 됩니다. 귀인을 만나려면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달콤 쌉싸름한 사람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얼마 전에 한 여성분께서 안경을 맞추러 오셨는데 시력 검사를 하는 중에 그분이 글을 쓰시는 작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글을 쓰시는데 가까이가 잘 안 보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께서 근용 안경이 필요하다는 것과 원용 안경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안경이 두 개가 돼야 되는 것조차를 모르시더라고요. 글을 쓰시려면 문학적인, 인문학적인 소양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기초가 되는 어떤 실질적인, 이과적인, 과학적인 소양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용과 원용 두 개가 필요하다는 상식적인 건데 이것도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냥 나이 많으신 보통의 아주머니였다면 그런 말을 안 했겠죠. 그걸 수용을 못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글을 쓰시는 작가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약간 쌉싸름한 말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역시나 그냥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본인의 안경테에 알만 넣으려고 가까이 보는 소위 돋보기 근용 안경 렌즈만 넣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걸 인터넷에서 샀나 봐요. 제작을 할 수 없는 기성 돋보기였습니다. 역삼각으로 만들어지고 그야말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저렴한, 이것은 제작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 길을 뚫고 나아갈 상황은 아니다. 안경을 그렇게까지 해서 만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당구를 칠 때 길대로 가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분명히 길이 있는데 엉뚱하게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예술구를 치는 것도 아닌데 고수는 절대 그런 길로 가지 않죠. 고수는 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브라보라는 말을 듣는 것이지, 이상하게 억지로 친다? 한 번은 들어갈 수 있죠. 계속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다.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가까이 그냥 보는 안경을 맞추겠다 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근용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용 안경 시력 검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추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기초니까 원용 안경 검사를 했는데 기존 도수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다시 영상을 찍으려고 가지고 나와서 구겨졌는데요.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왼쪽입니다. 오른쪽도 축이 53축이죠. 왼쪽은 난시가 한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검사한 건데요. 왼쪽 보시면 난시가 한두 수가 아니라 8도수가 들어가 있고 축도 15도, 여기는 축이 128도죠. 이거는 도난시, 이거는 직난시 쪽에 가까운 것이죠.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 오른쪽도 변했지만, 아니 이 안경을 얼마나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5년 정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됩니다. 사람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워낙 빠르니까 시간을 쫓아갈 수 없거든요. 보통 한 2, 3년 된 것 같다 하면 5년 되어 있고, 5년 되어 있다 하면 7년 정도 되어 있는 겁니다. 7년 정도 되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눈이 변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5년 이상 한 안경을 써버린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분이 결국은 원용 안경 그리고 근용 안경을 맞췄죠. 만족하고 가셨는데 좀 기울어져 보인다는 거예요. 난시가 심해졌기 때문에. 난시가 심해져서 기울어져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선명해야 되고 안과에서 치료도 받고 이러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수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30% 부작용은 받아들이고 70% 정도 되는 이점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팩트를 정확하게 설명드렸죠. 그랬더니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모님, 그 작가분의 귀인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도수를 맞춰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좋다 하고 가셨거든요. 5년 전에 3, 40만 원 주고 했다는 그 안경이 왜곡이 너무 심했습니다. 아니 이 보시라, 이렇게 왜곡도 심하고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비싸게 주고 했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에서 했고 큰 안경원에서 했고 안과에서 소개해준 안경원에서 했다. 아니 그러면 뭐합니까? 제가 보여드려도 믿지 못하시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랬더니 듣기가 싫은 거죠. 자기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만 말해라, 듣기가 싫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원래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은 거죠. 웃으셨는데 여러분, 귀인은 이렇게 쌉싸름합니다. 귀인은 당연히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달콤한 속삭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귀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 무의식은 알아봅니다. 왠지
왠지 이 사람에게 다가가면 내가 덕을 볼 것 같고 왠지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과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가가다 보면 이 사람이 쌉싸름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의식이 듣기 싫은 거죠. 무의식과 의식이 충돌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인 게 달콤한 거고 의식적인 영역에 있는 게 쌉싸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달콤 쌉싸름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달콤 쌉싸름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귀인일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 사모님에게 저는 달콤 쌉싸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듣기 싫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도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왠지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만날 때 내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내 의견은 좀 다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쌉싸름한 거죠.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니는 이 정도를 해야 되고 나는 이 정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조금은 냉정하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약간 서운함을 느낄 때도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친구에게 손해본 건 없어요. 그런데 약간 마음이 불편해요. 의식적인 영역에서 지금 쌉싸름한 겁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인 영역에서는 그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거만사 안경사, 나에게 귀인의 역할을 하는 거만사 안경사가 누굴까? 그래야 여러분 눈을 지킬 거 아닙니까? 달콤 쌉싸름한 거만사나 안경사가 귀인인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영상들을 찍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구독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250개 정도 된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자기 귀에 달달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쌉싸름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팩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대중들 전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영상을 찍는 채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를 드리는 영상이고 때로는 고급 정보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태를 선택하는가가 좋은가, 이런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만 알려드리면 조회수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채널의 밀도라 할까요? 그런 게 높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런 정보는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정보일 것 같네요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비유들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더 이상 안 되는 영역이 있죠. 쌉싸름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은 안경테 어떤 걸 써도 어울리지만 어떤 분은 어떤 걸 써도 안 어울린다, 그럼 안경테가 없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의 얼굴에 책임이 있는 거다. 미인은 어떤 걸 써도 잘 어울리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걸 써도 안 어울린다, 이런 말을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영상 올린 다음에 구독 취소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쌉싸름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 게 제가 구독자 수가 더디게 올라가는 이유가 구독을 하시고 취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달콤 쌉싸름한 영상을 찍기 때문입니다. 그렇단 말은 제가 귀인이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팩트를 얘기하는데 이 또한 잘난 체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또한 쌉싸름한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귀인을 만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귀인을 만나서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 사람입니다. 나중에 친해지면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만난다든지 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달라지려면 귀인을 만나면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귀인을 만나야 됩니다. 귀인을 만나려면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달콤 쌉싸름한 사람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